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예상가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제 예상 지수는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습니다. 2,507포인트 정도 출발할 것 같고 한 11포인트 정도 좀 올라서 코스피가 좋은 출발을 할 걸로 좀 예상되고 네. 코스닥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올라서 지금 836포인트를 좀 기록할 걸로 좀 네. 예상 호가는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예상으로는 현재 뭐 포스코홀딩스가 한 1% 정도, 현대모비스가 1%, 또 네이버가 1% 정도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1% 이상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좀 강보합 정도 일단 나오는데 일단 또 출발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코스피에선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지금 LG화학, 삼성 SDI가 약간 강보합 출발했고 SK 하이닉스는 좀 마이너스로 좀 출발을 했네요. 마이너스 0.2%. 삼성전자가 0.3% 정도 네. 상승세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삼성과 좀 하이닉스가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일단 이제 특징주로는 어제 그 실적 발표했었죠. 일단 실적이 잘 나왔던 CS 윈드가 3% 정도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AMPC라 그래서 첨단 세액공제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그걸 좀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걸 제외하면 그렇게 잘 나온 실적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반영이 되면서 3% 정도 주가가 좀 오늘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한 2%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 강원랜드가 1.8%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1.5%, 또 DBI텍이 1% 가까이 지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밀리는 기업들은 크게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 SK이노베이션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세가 더 이어지고 있고 오리온이 마이너스 0.7%,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8% 정도 이렇게 좀 소폭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네. 종목이 한 600개가 넘고요. 하락은 180개 정도. 근데 이게 좋은 출발은 맞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급등하거나 그러니까 CS 윈드를 제외하고는 막 이렇게 급등하는 기업은 오늘 좀 보이지는 않는. 그래도 빨간 주식이 많으니까 좀 보기는 네, 좋네요. 보긴 좋아요. 예. 보긴 좋은데 막 급등세가 막 이어지는 그런 기업들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한 0.46% 정도 올라가 있고요. 코스닥이 훨씬 좋네요. 지금 상승폭은. 코스닥이 예, 거의 1% 정도 올랐고 8포인트 올랐고요. 상승이 1,070개, 하락이 278개로 굉장히 좀 좋은 어쨌든 이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오늘 출발이 좋은 건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좀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7% 올랐고 에코프로가 2.8% 정도 반등을 좀 해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정도 이렇게 3사가 모두 다 좀 반등을 했고 다만 이제 LNF는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0.8%, 6% 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다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어제 뭐 윤송 FNC도 잠깐 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장비. 예, 예. 오늘 출발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6% 가까이 와. 주가 좀 급등세로 좀 출발을 했고 대부 시스터즈가 4% 게임주죠. 메디톡스가 3.4%, 또 안트로젠이 2%, 에코프로가 2%, 두산테스나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게 사실 2차전지 쪽인데 예. 2차전지가 좀 오랜만에 오전에 좋은 출발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이제 코스닥은 2차전지가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위에 있고 그동안 또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도 오전에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사실 거의 없긴 한데요. 좀 빠지고 있는 기업은 JYP 엔터하고 SM 또 LNF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가 좀 빠지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다 지금 상승세가 네.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 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오늘 12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하는 거는 금융주 좀 매수하고 있고요. 기계업종 좀 일부 매수. 그리고 화학주하고 철강주는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2억 팔았는데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서비스 업종 좀 사고 있고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인 투자들은 오늘 143억 순매수인데요. 그중에 화학과 전기전자를 좀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기계와 금융업종은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주체 다 뭐 공격적인 매매는 아닌 좀 소극적인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 넘어가면 그 코스피 쪽에서는 좀 기계 업종이 그래도 좀 강합니다. 여기 기계 업종에 CS 윈드하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두 기업이 한 4에서 5% 이렇게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기계 업종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섹터가 좀 강하네요. 이쪽 섹터들 뭐 구제역 관련주 여기 관련된 섹터들 또 백신과 좀 일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죠. 이 동물 관련된 뭐 백신이라든가 네네. 이쪽 섹터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리튬 관련주에서 오늘 좀 금양이 한 16% 정도 급등한 어제 MOU 공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몽골 쪽에 광산이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 잠깐 읽어봤더니 그래서 그 효과로 오늘 16%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제 금양이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해서 오늘 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구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AI 관련주, 챗 GPT 네. 이쪽이 오늘 좀 모처럼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같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 또 로봇 관련주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5월달에 그래서 그 관련해서 두산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관련된 그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 오늘 좀 강한 것 같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이제 네이버가 사실 7월인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서치 GPT 발표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 구글이 또 그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기대감으로 네이버가 1.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 뭐 2차 전지 소재 좀 강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렇게 고르게 반등하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2차 전지가 강한 상태에서 AI 관련주나 이런 이제 챗 GPT 관련주들 또 인터넷 대표주가 좀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오늘 출발을 해줬고 다만 이제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어제 도시가스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도시가스 업종이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주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일부 이제 화장품 기업들 약간 어제 좀 급등을 해서 어제 많이 올랐죠. 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일부 좀 빠지는 것도 보이고 자동차도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어제 유일하게 못 오른 게 KG 모빌리티였어요. 쌍용차. 근데 이제 오늘은 쌍용차만 거의 좀 강한 것 같고 다른 좀 그 자동차주들은 빠지는 건 아닌데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에선 KG 모빌리티만 좀 강세를 강하게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라든가 뭐 셰일가스 관련주 일부 좀 빠지고 있고 이 정도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아주 좀 좋은 일단 출발을 오늘 오전에 좀 해준 지금 증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좋은데 그 계속해서 미국에서 그 부채 협상, 그거에서 소식들이 약간 위기를 자꾸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그 부채 협상 뭐 절대 민주당도 공화당도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하겠죠 협상? 근데 이게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그 이거를 과거의 그 사례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다 통화가 됩니다. 근데 다 통화가 되는데 다 빠져요. 통과는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룰 같이 된 거예요. 이게 특별히 그 악재가 실질적인 시장에 악재를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건 다 아는데 그때 주가가 빠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팔아요. 그래서 팔아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매년 연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채 협상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한다라기보다 저런 거 협상 잘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빠졌었던 경험이 있어서 미리 팔아놓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어떻게 되든 지금 약세 국면은 저게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 기억으로도 이게 이렇게 민주하고 공화당이 제대로 합의한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불협화음하다가 날짜 다가와서 극적 타결. 극적 타결.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이 한
0.8. 정프로님 오늘 포트폴리오 괜찮으세요? 저요? 예, 그래도 오늘 다 빨간색이 많은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뭐 다 빨간색이니 뭐 저 혼자 나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네. 아, 요즘- 흐뭇하시네요. 아유, 근데 뭐 이 정도는 되겠습니까만은. 자, 그러면 리포트도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그 하나증권의 이기훈 황지원 연구원님이 이제 어제 카지노 회사들 실적 발표했는데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카지노 관련된 이제 이슈고요. 중국과의 정치적 변수가 이제 부각되면서 그동안 주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3월부터 이제 중국 노선이 좀 재개되면서 4월 말까지는 사실 PCR 규제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이었고 단체 관광 재개가 지금 없는데도 중국 VIP 드라백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백이라는 게 이제 카지노에서 칩으로 이제 교환하는 예. 예, 그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회복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5월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체 관광 재개가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변수긴 한데 맞아요. 1분기 및 4월 그 실적 흐름을 좀 감안을 하면 이게 좀 정치적 변수가 있어서 또 단체 관광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제 우려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사실 주가에는 좀 반영은 좀 어느 정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숫자는 잘 나오니까 좀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마카오 쪽인데 마카오 4월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굉장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가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두 가지 우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재 회복은 VIP보다는 이제 매스 고객, 일반 고객 대상으로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예. 1분기 마카오 VIP 비중이 25%로 지금 너무 낮대요. 2019년이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오도 이제 돈 많은 이제 VIP들은 잘 안 가고 예. 이제 일반 이제 대중 고객들이 좀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VIP가 좀 늘어나야 더 좋은 효과가 나올 텐데 그리고 라이선스 갱신을 조건으로 해서 6개 카지노 운영사가 10년간 지금 20조 원. 근데 이 중에 20조 중에 90%를 논 게이밍. 그러니까 이제 여기 카지노가 아니라 다른데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익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투자들이 마카오 이게 숫자는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게 성장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가 좀 약하면 보통 옛날에 우리 한국 카지노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주가들이. 예, 이게 연동되는.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크게 관련 없는 이슈인데도 과거에 그런 이제 또 학습 효과도 있죠. 마카오 좋을 때 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카오와 높은 동행성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다. 네, 우리나라 카지노하고는 좀 무관한 이슈인데도. 네. 근데 이게 의외로 이럴 때 그 진짜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면은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 뭐 LG화학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화학주 PER 똑같이 이렇게 봤다가 우리 이거 안 해요 포트폴리오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결정 지표에서 툭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도 원래 그 포스코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네. 2차전지 소재라는 걸로 해서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마카오하고 동행하다가 이거는 그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라는 인식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굳이 마카오 따라갈 필요 있어 그러고서 훅 갈 수도 있다라는 수도 얘기를 지금 연구원님들이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지노 지금 이런 이슈하고 그 이제 중국 이슈 어쨌든 정치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두 단체 개가 좀 관광이 겹친 것 같아요. 제일 크죠. 예. 원래 또 이 고래 형님들이 되게 중요하대요. 고래. 네. 아, 큰 손들이. 그 저기 뭐더라?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에서도 네. 우리 호구 형님 카지노. 동생 네. 3번만 이번엔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서 호구 형님 그 호구 형님이 나중에 뭐 한번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다 쓰시던데. 결국엔 다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카지노 끝에가 좀 실망스러워요. 네. 네, 그 호구 형님 뭔가 이렇게 뒤에 한 방 정도는 하시고 마무리하실 줄 알았는데 예.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자, 하여튼 카지노가 네. 고래 형들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쿠팡 실적이 사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연구원이 오늘 좀 자료를 적어주셨는데 사실상 패권 장악은 끝났다. 이제 쿠팡의 시대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도 성장했지만 매출액보다 이제 이익이 지금 계속 3분기 연속 흑자 났거든요. 그래서 흑자 기조고 활성 고객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그 사람들이 사용한 금액이 30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제 결제를 했던 사람들의 금액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보시면 되겠고 총 활성 고객은 일단 1,900만 명 정도가 지금 네. 쿠팡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5% 정도 지금 작년보다는 증가한 수치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분석의 좀 특징은 비수기거든요. 1분기가. 그런데도 4분기보다 더 이익이 늘어났고요. 온라인 시장 사실 지금 성장 둔화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도 쿠팡은 또 차별적으로 홀로 좀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활성 고객 수 증가율도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사업부의 공격적인 이제 점유율 그 확대 전략에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또 벌리고 있는데도 수익성이 좀 더욱 견고하다는 것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분기부터 지금 쿠팡 점유율이 더 빠르게 늘어날 걸 보는 거는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커머스는 굉장히 성장을 좀 잘하고 있어서 이 양강 체제는 맞는 것 같은데요. 경쟁사들 있잖아요. 뭐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가 사실 그 G마켓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쪽도 있고 많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그 온라인 회사들 인수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사실 좀 지금 쉽지가 않죠. 경쟁사들은 오히려 지금 수익성 개선 위해서 이게 줄이고 있거든요. 예. 비용도 좀 줄이고 있고 소극 좀 행보하는데 쿠팡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 거죠. 자기들은 이제 돈도 벌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유율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로켓아웃 멤버십 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하겠다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 이츠 그러니까 로켓아웃 고객들은 쿠팡 이츠 사용을 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할인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겠다. 또 쿠팡 플레이도 지금 OTT잖아요. 여기서 오리지널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도 더 늘리지 않을까. 쿠팡 플레이 좀 재밌는 거 있어요? 쿠팡 플레이? 저는 SML 그 주현영 씨 그 MZ SNL. 아 SNL SML은 우리고 우리 쿠팡 오리지널 못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아 네, 안 들어가죠. 그런 작은 플랫폼에는 좀 아니 작은 건 아닌데 작은 건 아닌데 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쿠팡 주가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 그럼요. 우리가 들어가서 쿠팡 주가 급등할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아 근데 그 SNL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거기 재밌는 거 있냐고? 아 예. 거기 스포츠 중계 한 번씩 좀 네, 큰 거 스포츠랑 나오는 거 같고. 네, 네. 예전에 그 누구죠? 그 차승원 씨인가? 차승원 씨랑 한 분 더 있는데 그 드라마 오리지널로 드라마 한 거 하나가 플레이에서?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올해도 하나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드라마. 이제 저도 안 봐가지고 여기 모르겠는데. 나오네. 맨체스터 시티하고 AT 마드리드가 쿠팡 플레이에서 시리즈로 나온다네요. 아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 EXD 한희 씨랑 예, 예. 뭐 여배우 누가 이렇게 나와갖고 약간 좀 야한 드라마? 그게 아마 쿠팡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데, 네, 거기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막 이렇게, 네? 제목이 뭐였지 그게? 뭘 이렇게 하셔요. 알려드릴게요.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예, 네. 얘기 좀 진행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쿠팡은 더 이상 쇼핑 생태계만 이제 머물지 않고 온라인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력을 높이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유통업체, 플랫폼업체 경쟁에서도 지금 우위를 선점했고. 맞아. 판타 G스팟. 예, 쿠팡. 네, 계속 하겠습니다. 판타 G스팟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판타지 스팟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쓰기는 판타 G스팟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판타지 스팟. 네. 판타지 스팟입니다. 네. 제목이 EXID 노래가 위아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이나라고 있었습니다. 불이나. EXID 불이나 위아래. 저희 간부즈 크로스님이 말 좀 끊지 말라고. 예. 아이에라는 노래 있었고요. 덜덜덜 있었고요. 예. 네, 쿠팡은
그 온라인에서 예. 쇼핑을 넘어서고 있다까지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다른 경쟁자들은 시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쿠팡의 이제 그 패권 장악은 좀 끝난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온라인 회사들이 그만큼 좀 쉽지 않다는 얘기니까 어떤 투자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종합 커머스에서는 쿠팡의 장악이 끝났다라고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 커머스 네. 쪽에서 뭐 화장품은 화장품, 뭐 식품은 식품, 뭐 이렇게 개별적인 커머스 쪽에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 좀 좋게 네, 보는 맞아요. 분들이 그런 버티컬 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쿠팡이 카테고리를 어느 정도까지 뺏길 거냐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다음 리포트는 어떤 거? 네, 다음은 준비하셨나요? 이제 4월달 대만 IT 매출이 나왔는데 유진투자 이승우 임소정 연구원이 분석해 주셨는데 다 안 좋은데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PC 쪽이 좀 좋아졌습니다. PC. 요새 계속 PC 좋아진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도 PC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증가를 좀 한 걸로 나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다 마이너스거든요. 뭐 TSMC 이번 매출도 마찬가지고 4월달. 그래서 부진했지만 PC ODM 쪽은 이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그 노트북과 서버 출하량도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PC가 보통 또 이게 풍향계 역할을 또 많이 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과거에도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서 PC가 돌아섰다는 건 방향성 면에선 그래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게 대만 테크 매출 성장률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 다 안 좋아요. 안 좋긴 한데 이 안 좋은 과정에서도 이제 이 왼쪽이 메모리고 오른쪽이 이제 그 컴퓨터 ODM인데 확실히 이제 ODM 쪽은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흐름으로 이제 전환은 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PC가 완벽하게 이제 나뉜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게임용 PC, 예. 게임용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용으로 있고 그 다음엔 노트북, 랩탑, 노트북. 랩탑 아니면 그냥 게임용 PC 이렇게 두 버전 말고는 그냥 어중간하게 팔리는 건 이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니터면 뭐냐 이런 걸 가끔 보더라도 다 게임용 아니면 그 고성능이라는 거죠, 게임용이라는 게. 그렇겠죠, 당연히. 네, 예, 특히 이제 그래픽이나 뭐 이쪽으로 아마 좀 더 성능이 집중된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PC 쪽으로는 가는 것 같고, PC 중에서도 이제 노트북용 요거 쪽이 또 요즘 진짜 노트북 없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요 정도 되면 거의 노트북은 뭐 기본으로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입사해서 노트북 처음 샀는데요. 입사하셔서? 예,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럴 때는 노트북이 없었고 회사 들어오고서 이동이 많으시니까 기자들은 노트북으로 보통 필수죠. 출입처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걸로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 태어나서 노트북 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회사에서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없었고, 네. 그다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기사 쓰라고 노트북을 주니까 제가 노트북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아, 큰 자랑입니다. 큰 자랑이. 애들용 집에도 없어요? 집에는 이제 와이프 일하는 용도 쓰는 거 있고,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 그 정프로님 애들용 노트북 있으세요? 애들용? 예. 애들은 노트북을 쓰면 안 되죠, 아직. 그죠. 책 읽어야지. 종이로 글씨 쓰고 걔네들은 연필 써야지. 아니 연필. 잘못해 컵으로 뭐 이렇게 주스먹다 엎지르면 그거 큰일 납니다. 예, 안 돼. 걔네들은 안 돼. 걔네들 아무것도 근데 스마트폰은 가끔씩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더라고요. 반성하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같이 네. 보시죠.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 네.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병창 이사님 얘기했던 코롱인더 4.4% 올랐네요. 아유, 코스닥이 1.3% 지금 네. 올라가고 와. 있습니다. 뭐가 지금 이렇게 세게 가고 있죠? 오늘 코스닥? 에코프로 이영재가 오. 급등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5%, 에코프로 BM 3%. 그리고 뭐 로봇 레인보우 로봇 네. 지수한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윤성 FNC 11.5%. 예. 야, 2차 전지가 확실히 2차 전지 오늘 세네요. 주도하고 있어요. 며칠 확실히 힘들어하더니, 코스닥은 거의 2차 전지가 지수랑 그냥 거의 같이 간다고 지금. 삼성 SDI 네. 0.45% 상승 중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코스피에서도 눈에 띄게 가는 친구는 금융주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예, 금융지주들이 다 한 2% 이쪽 저쪽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는 HD 현대중공업 뭐 그냥 2% 가까이 가는 것 같고요. 게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게임 데브 음. 시스터즈도 좀 좋고 그 넥슨 게임즈도 좀 좋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SML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예. 아 저기 이제 줄 서 계시잖아요. 네. 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줄이 길어. 저는 저 또 뭔지 뭐- 모르시죠? 저는 이제 영희사님 기다리는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무슨 그 아티스트 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웹툰? 예, 웹툰이 웹소설. 예. 웹소설. 예. 아 그게 웹소설인가요? 웹툰이 예. 아니고 데뷔 웹툰은 못하면 뭐- 죽는 병 예, 걸림 대못병? 대목병 맞네? 대병못? 아니다. 데모쭉. 대못죽. 아, 네, 이 웹툰 인기가 정말 이게 아까 오늘 저기 보면서 서- 지금 체감을 했네요. 서 계신 분한테 물어봤다가 예. 아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아, 데모쭉이요. 예? 그것도 모르고. 대못죽. 대 대못. 데모 대못을 박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굉장히 좋아서 너무 열렬히 그러니까요. 좋아가지고 저렇게 줄을 서 계신 건데 네. 그 단어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 아니 저 웹 소설이잖아요. 네, 뭘 사시는 거예요, 근데? 굿즈. 팝업 스토어니까 이제 아마 굿즈 그러니까 팔겠죠. 뭐 스타들은 무슨 사진이나 이런 거 이제 파실 거고. 아 거기 이제 캐릭터 커리커처나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연예인 직접 머그컵 하는 같은 거 팔겠죠. 아니면 티셔츠 네. 아, 그런 거 팔겠죠. 아 데뷔 못하면 죽을 병이라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아마 아이돌 준비하는 그런 컨텐츠겠군요. 폐기물. 응? 그 폐기물? 뭐 회귀물. 뭘로 회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회기물이라는 게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내용을 좀 알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 그게 뭐 무협이라 그러면은 무협 고수가 죽어서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한 다음에 그 기술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것도 이제 29살 그 유건우 씨가 이거 죽었다 그래야 되나? 이게 잠들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23살로 깨어나서 데뷔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려서 열심히 서바이벌 아이돌 오디션도 하고. 아 그래서 데뷔 못하면 죽는 병이에요? 예, 예. 아, 야, 참신하시다. 참신해. 야, 어떻게 그런 상상을. 23세로 돌아가시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 23세 들어가면 예. 불과 한 6년 전일 테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뭐 3%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죽는 병이에요. 저 그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예. 영사님 6년 전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6년 전이요? 예. 글쎄요. 6년 전이면 6년 6년 전이면 전이면 몇 2차 전지 살이죠? 매집해 놓으셔야죠. 그래도 2차 전지 잔뜩 사놓고. 6년 전이면 2017년? 예. 2017년이네요. 그러면 그때가 다 팔아서. 그럼 그때면 반도체 사나이죠. 에이 무슨 반도체 말도 안 돼. 맞아. 반도체 그날 슈퍼사이클. 그때 삼성전자만 갔어요. 에이 아니야. 그때 그때 슈퍼사이클일 때 에이 그래봐야 몇 배예요. 아니 이제 뭐안 삼성전자 되지 얼마 안 되잖아. 아니지. 그때 그걸로 크게 만들어 놓고서 팔고 이때 와가지고 2차전지로 갈아타는. 삼성전자가 가면 이제 소부장이 더 많이 가겠죠. 2017년이면 저 바이오는 아니구나. 그때 하여튼 저 반도체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는 그 당시에 신라젠 싸게 샀으면 아 맞아 신라젠이 고점에 팔고 나올 수만 있었다면. 아님 저 마스크 공장 하나 인수해갖고 마스크 잔뜩 싸놓고 이제 2020년만 기다리는 거지. 아이고 3년 동안 싸놓고. 자, 하여튼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장이 따뜻하니까 얘기가 전반적으로 좀 훈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SML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뵐 거고요. 일단 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